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그 서당을 갔는데, 당신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명실무감히 이렇게 보더니 책을 다 오르시더라고요. 드렸어요. 드렸더니 이제 외워봐라 그래요. 저 처음부터 쫙 외웠어요. 그냥 처음부터 원문을 쫙 외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번역된 거 외울 수 있냐 하는데 번역된 것도 쫙 외웠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제 호를 갖다 옥은이라고 이런 호를 지어주더라고요. 옥은. 옥이 땅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해가지고 옥은이라고 호를 지어줬어요. 그때가 제가 14살 때인데, 15살 때구나. 그러니까 14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옥은이라고 호를 지었는데 여기도 구슬옥자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구슬옥자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아마 옥하고 좀 관련이 좀 많은가 봐요. 기증하셨어. 근데 중요하다고는 이게 지금 무거울 중자가 1천, 나가 마을 자잖아요. 다천자가 있고 흑토자가 있어요. 이게 세 개가 다 하나로 붙긴 붙었지만 나누면 1천 농경지를 갖고 있는 땅이에요. 1,000개의 밭을 갖고 있는 땅이 무거울 중자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밭을 1,000이랑 정도만, 만이랑까지는 1,000이랑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1,000이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랑수 1,000이랑도 되겠지만 그냥 1,000 정도도 될 수 있고 1,000담보도 될 수 있고 1,000평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한 동네에서 적어도 이렇게 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이 사람은 그래도 중요한 사람이죠. 무거운 사람이죠. 부자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다가 뭘 붙이면 어떨까요? 이거 힘력자를 붙이면 무슨 글자가 돼요? 움직일 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의 법칙이라는 말을 쓰면 중력의 법칙. 이게 무거울 중자와 힘력자를 쓰게 두 가지면 중력이에요. 중력이라고 하는 건 뭐죠? 무게잖아요. 근데 무게가라고 하는 게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제가 지금 이제 70kg 정도 나가는데, 제가 70kg 정도만 나가는 건 이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70kg죠. 내가 어느 정도로 저 높은 데 떨어지느냐에 따라가지고 몸무게가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왜냐면 떨어지는 속도와 함께 그 힘이, 움직이는 힘 때문에 바로 중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몇 G로 되어 있죠? 1G입니다. 그래비티의 그 G를 따가지고 1G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1G에 살다가 만약에 무지로 돌아가서 돼. 그러니까, 중력이 하나도 없는 쪽으로 돌아갔을 때 어떨까요? 살짝 그렇게 약간 뛰면 그냥 쫙 올라갑니다. 약간만 뛰어도요. 왜? 중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 몸무게가 70kg인데 달나라에 갔을 때는 어때죠? 지금 여기 몸무게의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6분의 1이면 70kg 나가니까 한 12kg쯤 되겠죠. 제 몸무게가. 12kg 같으면은 아주 가볍죠. 엄청 가볍죠. 그냥 막 날아다녀도 다리가 안 아프고, 이거 절대 고뱅이가 안 아프죠. 몸이 가벼우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일지에 이렇게 우리가 길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일지가 아니고 한 10지쯤 된다. 그럼 몸무게가 제가 70kg인데 10지쯤 되면 제가 느끼는 몸무게가 얼마예요? 700kg가 됩니다. 몸무게가 제 키로. 되게 엄청나게 무겁죠. 이 가벼워 보이지만 700kg 같으면 엄청나게 무거운 거잖아요. 이 몸 가지고 걸어다니면 여기 그냥 푹 빠져버립니다. 아마 그거 전에 발이 이렇게 그냥 물러 앉을 거예요. 이 몸무게를 못 견디니까 이게 쫙 좀 내려갈 거예요. 아주 무슨
흙, 이렇게 반죽된 흙이 무거우면 쭉 그냥 물러가듯이 내리듯이 그렇게 아마 내려앉을 거예요. 근데 10G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100G라 그러면 어떨까요? 700kg가 아니라 7톤이 나가니까 7톤. 이 조그만 몸뚱이 7톤이 나가니까 상상이 안 되겠죠. 그런데 저 우주로 나가게 되면 이 몸무게가 상상할 수 없는 쪽으로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별에 가게 되면 우리 지구가 똑같을 수도 있지만 지구가 똑같은 별은 이 우주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다 하더라도 더 많이 나가거나 더 적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 스티븐 호킹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발견한 이 블랙홀 같은 데 블랙홀에 갔다 그러면은 거기는 얼마 정도일까요? 지구에서 느끼는 그 그 그래비티의 그런 그 중력에 비해서 약 100억 배 정도입니다. 100억 배. 그럼 내 몸무게가 만약에 70kg인데 그 블랙홀쯤에 옆에 가게 되면 어떨까요? 그 사건 지평선 쪽에 가까이 가게 되면 내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00억 곱하기 70이니까 7,000kg이 나가는, 7,000kg이 나가는 거예요, 몸무게가. 7,000억 kg이 나가는 거예요. 7,000억 kg. 그러니까 그 블랙홀에서는 모두 못 빠져나가. 빛조차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조차도. 빛은 원래 질량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질량을 갖고 있지 않은 그 빛조차도 그 중력 때문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일지에 살기 정말 다행이지, 정말 큰일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좀 물리학 얘기 좀 더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몸무게가 이렇게 밖에서 일지가 우리를 이렇게 압력을 조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 속에서 뭐죠? 몸 밖으로 내뿜으려고 하는 버티려는 게 또 일지예요. 그래비티예요. 그래비티인데, 이 밖에서 조여오는 이 힘과 내 몸속에서, 몸 안에서 밖으로 내뿜는 그 힘이 절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의를 하려면 물리학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게 그래비티였나? 하여간 어떤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저 우주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지구로부터 한 1000km 이상을 나간 거예요. 나가면 당연히 여기는 뭐죠? 당연히 우주예요. 거기 뭐가 없어요. 여기서는 공기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주복을 벗고 사람들이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우주복을 벗은 채 그게 서로 이제 그 우주선 내에서 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았어요. 나와가지고 그 우주 밖에서 우주복까지 벗어놓은 채 막 싸워요. 그거는 완벽한 날조예요, 그건요. 왜냐면 우주 속에서는 싸울 수가 없고, 우주복을 벗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주복이 이게 옷 하나 속에는 어마어마한 첨단 과학이 들어있는데, 그 옷을 딱 벗었다? 그럼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이 그냥 터져나가 버립니다. 마치 그 믹서기에다 놓고서 왜 막 돌리다 보면 이렇게 뚜껑 딱 열리면 안에 있는 게 물이 다 터져나가듯이 이렇게 내 몸이 다 터져나가 버리면 맙니다. 왜? 밖에서 조여오는 기압이 없잖아요. 밖에서 나를 이렇게 여기 우리 지상처럼 이렇게 조여오는 그런 압력이 없기 때문에 내 뿜는 압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져나가죠. 근데 거기서 우주복을 다 벗은 채로 막 뒹굴고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무리 우리가 과학에, 물리학에 좀 눈이 잘 뜨지 못했던 어떻게 저런 걸 찍어서 내보내서 제가 그랬어요. 영화니까. 아무 영화라도 그건 아니죠. 지구 네. 그건 지구에서 찍은 게 맞아요. 지구에서 찍은 게 맞는데, 참 우주 안에서 밖에서 못 찍는데, 그걸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는 그게 지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주라고 생각하고 찍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우주복을 벗은 채로 싸운다는 게 말이 돼요.
잘 안 되죠. 이거는 숨 쉬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터져나가 버립니다. 우리 몸이 다 터져나가, 조각조각 나고, 믹서기에다가 무슨 토마토, 무슨 당근 막 갈다가 쭉 터져나가, 똑같은 걸 터져나가 버린다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무거울 중자에 대한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게 천 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1000개의 마을인데, 1000개의 마을이 작은 거였어요? 작은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1000개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1000개의 마을도 되지만 1000호가 사는 1000개의 마을, 집이 사는 데를 갖다 천리라고 해요. 천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지. 우리 여기도 서울에도 무슨 동이 있어요? 감동구, 천호동이 있습니다. 네. 거기 옛날에 아마 1000개의 가구들이 살았던가 벌써 천호동인데 같은 뜻이에요. 1000개의 마을인데 이 마을은 뭐로 되어 있죠? 항상 반드시 어디나 농경지가 있어야 돼요. 밭은 밭인데 대지로 되어 있는 밭도 있어야 대지도 있어야지만 밭이 있어야 돼요. 논밭이 있어야 된다고. 농경사회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1000개 농사 짓는 사람들이 1000집 가구들이 모여 사는 데가 중이다. 그래가지고 무겁다는 뜻, 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나물 가운데 중요한 것은 겨자와 생강이다. 근데 훈장님이 늘 뭘 했냐면, 계속 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장님 그게 뭐예요?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랬더니, 이거 생강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생강은 뭐고 좋은가요? 그랬더니, 머리가 좋아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생강을 열심히 갖다 사다 주시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생강 재배를 안 해놓으니까 시장에만 가면 이제 닷새마다 장을 가시니까 가면 꼭 생강을 사다 주니까 말려가지고 마른 생강을 이렇게 주셔서 마른 생강을 씹었는데 그래서 머리가 아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짧아졌지만. 과진의 체중 개량이라 그 다음에 해함하담이죠. 바다해 짤함 이게 이렇게 써요. 짤함 무하 맑을담 이거 쓴 거 맞죠? 네. 무하 맑을담 비늘린 잠길장 이거 삼수변 들어가야지. 기도 날개상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는 짜고 민물은 담담하다는 겁니다. 막다는 겁니다. 바다라고 하는 건 뭐죠? 바다라고 하는 거는 물은 항상 있는데 물은 물인데 늘 매양이라는 뜻이 뭐죠? 늘 그대로라는 뜻이잖아요. 물은 물인데 움직이지 않는 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삼수변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삼수변은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움직이는 물입니다. 이게 이수변이면요. 이건 얼음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이렇게 불화가 밑에 있어요. 이게 증자들 이렇게 쓰는데 이게 연화발이 있는 그런 게 또 있어요. 연화발인데 이건 원래 불의 의미긴 하지만 연화발을 가지고 있는 글자들이 덜어있는데 일증자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수증기가 올라와서 가는 거예요. 그런 건 뭐죠? 이건 흐르는 물이고 이건 뭉쳐있는 고체고 이거는 기화된 기체예요. 수증기처럼. 물론 이 기자는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것도 같은 기와 기운이지만 이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명한 볼테노인가? 볼테노라고 한 사람인가? 누군가가 이 수증기를 이거를 가지고 수증기가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데 그 속에 저 속에는 어마어마한 원자가 들어있네. 그랬어요. 원자가. 저기는 수증기 전체가 다 원자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신성모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현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근데 이 볼테노인가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에 특히 상대성 이론에도 특수 상대성 이론 말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 그러니까 이 1915년인가 16년 그때 일반 상대성 처음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 그 해에 그걸 보지 못하고 그 이듬해 죽었어요. 볼테노가 죽었어요. 근데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분명히 아인슈타인이 수증기 속에도 어마어마한 분자적이 원자가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그 원자가 들어있는 그 말 자체가 뭐죠? 이건 하나님의 그것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원자 하나하나 속에 다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이게 어떤 그런 세계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수증기 속에서 하나님을 갖다 집어넣냐.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은 어떤 뭘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떻게 그 수증기 속에 그런 원자가 들어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신성모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기 전에 이미 아인슈타인이 1년 전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수증기 속에도 어디에도 하여간 우주 전체 어디에도 다 뭘로 되어 있냐? 다 원자로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논문을 못 보고 죽은 거예요. 아마 그 논문을 봤으면 항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항의를 못하고 죽었죠. 그러니까 중세에는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잘못을 많이 저질렀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죠. 그 신성모독이라는 그 말 하나 가지고서 그 물리학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있어요? 물이 늘 고여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바다는 물이 고여 있지는 않습니다. 바다도 움직입니다. 흐릅니다. 냇물은 당연히 흐르죠. 냇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삼수변이 있긴 있지만 이런 다 물은 흘러요. 흐르게 돼 있는데 이 바다는 요거 하나 때문에 매양매달 써보니까 바다는 흐르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건가 보다 라고 하는데 실은 바다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속이 좀 느리죠. 일반 어떤 그런 무슨 황하라든가 무슨 양자강이라든가 미시시피강이라든가 이런 강에 비하면 유속이 약간 더디긴 더디지만은 바다도 끊임없이 흐르는데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갈 것 같아요? 하루에 몇 킬로?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 몇 킬로 정도 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걸어도 사람이 아마 시속 우리가 6km 못 찍겠지. 종일 걸으려면 6km 못 가요. 5km 정도면 잡는다 하더라도 남자 걸으면 5km 같으면 20시간이면 100km를 걸어요. 그러면 하루에 120km 정도 걷잖아요. 24시간 120km 걸어요. 그런데 바다는 얼마 정도 흐르죠? 하루에 220km를 이게 흐릅니다. 바닷물이요.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걷는 속도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다가 이게 물이 흐릅니다. 평균 시속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바다가 썩어요. 바다가 썩어가지고 그 심해 있는 생물은 죽습니다. 바다가 바다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 계속 흐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구 전체를 한 바퀴 도는데 몇 년이 걸려요. 물론 걸리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바다가 계속 순환을 합니다. 어디서 저 심해에서 순환을 해요. 안 그러면 안 돼. 바다 생물이 죽어버리는데. 근데 그게 그것만 드는 게 아니라 가끔씩 뭐가 있죠? 쓰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도저히 이게 자연의 세계인 거예요. 자연의 세계는 지가 흐르다 도저히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 쓰나미가 일어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이 물의 어떤 움직임을 주잖아요. 그랬을 때 쓰나미가 한번 밀려오게 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해가 엄청나게 있긴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환경 쪽에서는 더없이 소중한 거죠. 쓰나미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쓰나미 피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죠.
자, 여기서 매양 매자에서 이거 사람인이고요. 사람인이고요. 사람은 항상 뭘 필요로 하죠? 어머니를 필요로 해요. 모든 사람은, 여기 사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늘 어머니를 필요로 해요.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게? 계집여자죠? 계집여자인데, 계집여자는 뭐가 없어요? 젖이 없어요. 젖이라고 하는 것이 유방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젖이 안 나오잖아요. 일반 여성들은 젖이 안 나오고 엄마를 해야만 젖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아기를 가졌을 때만, 아기를 가졌을 때는 젖이 안 나오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먹이기 위해 젖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젖을 가지고 있어요. 젖을 가지고 있고 그냥 여자는 젖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통칭이고 엄마는 뭐죠? 그 중에서 특수한 호칭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엄마의 자격이 있지, 자녀를 갖고 있지 않은 엄마의 자격이 아니라 여자의 자격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유방이 없잖아요. 그냥 젖이 안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머니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뭐가 다 필요하죠? 모든 사람은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젖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젖이 액체로 되어 있잖아요. 요게 액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다 해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바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물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그 환경이 바다라고 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바다 속에 뭐가 있어요? 바다는 짜지 않습니까? 이게 왼쪽 게 소금 노자예요. 소금 노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각개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소금 노자예요. 소금이라는 건 소금 담는 그릇, 노자, 소금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실제로 요 안에 요게 뭐죠? 요게 결정체를 얘기해요. 소금도 결정체거든요. 마치 저 얼음처럼, 마치 눈송이처럼 결정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정체에서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을 노라고 하는 그릇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소금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금노는 다 뭐가 들어있죠? 다 함자인데 이건 물론 소리값이긴 하지만 이 다 함자에는 모든 바닷물은 소금을 지니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 정도 지니고 있을까요? 35%이에요. 35%를 가지고 있거든요. 35%는 뭐죠? 퍼센트가 아니라 퍼밀이기 때문에 1000분의 35를 가지고 있는 게 3.5%죠, 사실은요. 근데 이런 그냥 3.5%가 되는데 35%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뒤에다 미리를 집어넣으면 퍼밀이라고 그래요. 퍼센트로 안 하고. 35%밀이 있는데 3.5%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똑같은 염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말이 염분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와요. 염분도 일정의 법칙. 전 세계 어느 바다를 가더라도 염도를 가지고 있는 똑같다는 거예요. 더 짜고 약간 싱거운 바다는 있어요. 그러나 염도의 측량을 염도로 따졌을 때는 다 똑같다는 거죠. 35%면 똑같은 거예요. 짠 것만큼 35%밀, 덜 짜면 덜 짠데 35%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염도가. 그래서 바다는 짜고 그냥 냇물은 담담하고. 이게 이제 이 하자는 이게 중국의 광허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하 그러면 강보다는 약간 작은 개념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천 그러잖아요. 강 그러면 좀 다르는데 이거하고 둘 다가 어떤 의미죠? 소리값이에요, 이게요. 이건 소리값이기 때문에 허허허허 이렇게 그 물이 흐르는 소리예요. 허허허허 이렇게 물이 흐르는 소리고 하하하는 우리 발음인데 중국 사람은 허로 나오니까 이건 강자는 강강강강강강 이러면 이제 근데 거기는 장장장장 장으로 나오니까 장장장장 그래서
의성어에 해당하는 돌다. 의성어에서 따와가지고 물하자가 되고 물강자가 된 거예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미시시피 강이고 그런데 여기는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강이 제일 크다라 오죽하면 양자강이라고 말할 수 장지양돼요. 장지양돼요. 장지양. 그리고 그 중국의 그 저쪽 그러니까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흐르는 물 이것도 물론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흐릅니다. 왜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동출서류예요. 동쪽에서 동쪽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서쪽으로 흘러요. 우리는. 그 다음에 근데 중국은 어떻죠? 서출동류예요. 서출.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을 통을 쭉 내려오면서 그 지역이 높고 이쪽 서쪽이 낮잖아요. 지대가 낮으니까 물이 아래로 내려가기도 내려가지만 남쪽으로 가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다 이렇게 왼쪽으로 간다고 했어. 서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때요? 저쪽 히말라야라든가 그쪽 천상산맥이라든가 그쪽 타카나가마 사막은 뭐 빼놓고라도 그쪽에가 지역이 높아요. 왜 지역이 높은지 아시죠? 인도 대륙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인도 대륙이 이렇게 있다가 이리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에 이제 이게 치고 올라가면서 이 대륙이 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원래 바다였었어요. 히말라야가 바다였었는데 치고 올라가면서 이게 튕겨져 올라간 거예요. 같이 튕겨져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높은 산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동쪽이 되겠죠. 이쪽에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높아져가지고 쫙 높아져 버리니까 서쪽은 중국 대륙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아지니까 물이 서쪽에서 가가지고 동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중국은 서출동류고 우리나라는 동출서류예요. 근데 우리가 중국을 얼마나 모화했냐면요. 모화를 아시죠? 중국을 사모했냐면 바로 청계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계천이 바로 이 모화 사상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청계천만이 자연적으로 동출서류입니다. 그래서 서출동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이쪽에 삼각산 쪽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물이 흘러서 청계천에서 저리 왕심 쪽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그 중랑천하고 만나가지고 다시 한강으로 갑니다. 한강으로 해서 다시 서쪽 다시 가긴 가는데 일단은 서쪽에서 해가지고 동쪽으로 갔다가 중랑천 만나가지고 다시 서쪽으로 이렇게 가서 한강으로 해가지고 빠진다고요. 근데 요거 자체가 서출동류예요. 청계천 자체가 서출동류라. 왜냐면 삼각산이라고는 지대가 높다 보니까 여기가 높고 저쪽 동쪽으로 가면 잠깐 조금씩 낮아져요. 낮아지니까 물이 가기는 가는데 그 중랑천과 만나면서 어디로 가요? 한강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만나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는데 그래서 이 청계천이라고 하는 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한양을 도읍지로 정하는 것이 바로 여기야말로 아중이네. 작은 중국이네. 그래가지고 여기를 한양을 도읍지로 정한 거예요. 물론 한양을 도읍지로 정하는 데는 뭐 무학인간 누군가가 많이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서울시 중심에 서출동류에 물이 흐른다는 게 바로 청계천입니다. 물을 일부러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서출동류지요. 좀 더 했다가 좀 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하고 맑은 땅인데 물은 항하에서 내려온 걸 중심으로 하고 이제 강은 이제 양자강인데 우리가 지금은 양강이라고 말하는 장강이라고 되죠. 바다는 짜고 물은 맑고 담담하고 민물이죠. 맑고 비늘로 된 고기는 물속으로 잠기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날아다니는 거죠. 비늘로 되어 있는 그런 비늘들은 이 물고기들은 다 비늘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물고기 대가리고요.
그 물고기 배때기. 그 꼴이에요. 그게 꼴인데, 이렇게 하면 옛날 사람 그린 것 같아. 아, 꼴이 만약에 꼴이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런데, 이 비늘은 어떤 게 있죠? 비늘에, 이렇게, 비늘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마치 잘 연근 쌀처럼 빛난다고 보는 게 사실 쌀이 빛나겠어요. 근데 정말 그 농경 사회였을 때도 그렇지만 가난하던 시대에 쌀을 보면 너무너무 기뻤죠. 정말 정말 쌀이네, 저거 정말 맛있겠다, 밥해 먹으면 좋겠다고. 그냥 그래서 이 농경 사회에서 쌀이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그러질 천자인데 저녁 석자 밑에다가 이걸 걸개자를 했죠. 근데 더디갈자들 더디간다는 것도 되지만 이건 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비늘로서 이렇게 요게 도깨비불을 의미합니다. 요건 도깨비불이고 요게 쌀미자인데 도깨비들은 어땠냐면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지만 도깨비들은 어느 날 아침에 보면 빗자루로 변했기도 하고 도리깨로 변했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그것처럼 나중에 저녁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저녁 석자 밑에 옆이죠. 저녁을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다른 모습으로 변했더라 그래가지고 이 도깨비 천자를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전체를 갖다가 비늘로 된 물고기를 얘기하는데 물고기 자체가 비늘이니까. 근데 그 비늘은 뭐죠? 비늘은 바로 옷이에요. 가죽과 같은 옷을 가지고 옷이거든요. 근데 이 지구상에서 옷을 해입는 생명이 누굴까요? 뭘까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옷을 해입어요. 왜? 어떤 생명도 태어날 때 그 자체로 옷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정말 단벌 신사는 사람 위한 다 단벌 신사예요. 사람한테는 그냥 여름이면 여름옷, 겨울이면 겨울옷, 또 거기다가 아주 갖가지 정말 아름다운 패션을 해가지고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생명은 다 태어날 때부터 옷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바로 그게 뭔 이야기하면 사람이야말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옷은 문화가 어디서부터 나왔죠? 문화라는 게 문자가 이거죠. 이거 문자 잘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렇게 이게 안쪽 어깨 뽕이 딱 있는데 쫙 이렇게 폼 잡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정면을 한 거잖아요. 이 문자가 그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이렇게 그냥 양쪽 뽕이 이렇게 어깨 뽕이 나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문이에요. 그런 문자인데 이게 문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문화는 어디서 나오죠? 옷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18세기, 19세기 사람이 있었는데 토마스 칼라일이 쓴 책이 의상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의상철학. 여기서 그렇게 씁니다. 철학. 의상철학이라고 하는데 이 책을 제가 1989년 그때가 아마 7월인가 8월인가 그래 될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끝나고 가기 전에 한 달 전쯤에 그 책을 제가 일본 서점에 가가지고 의상철학이라는 책을 하나 샀어요. 일본 책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상철학이라는 책이 번역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의상철학이라는 책을 샀는데 그걸 여기서 사가지고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1989년 8월 말경에 여기를 떠났는데 정말 재밌게 읽은 책이 의상철학이라는 책인데 토마스 칼라일이 쓴 건데 정말 이게 이런 거구나. 이 의상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작은 것도 의상에 들어가요. 여러분 머리 헤어스타일도 의상으로 들어갑니다. 이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쟤
박근혜 머리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반지도 마찬가지예요. 반지도 여러분 이렇게 반지에 보통 그 3터치가 있다는 거 아시죠? 요거는 네버 터치랍니다. 여기 낀 반지는. 왜 네버 터치죠? 절대로 이건 터치하면 안 돼. 나 건드리지 마 이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는 돈 터치예요. 그냥 가까이 오지 마 이거예요. 근데 이건 프리 터치예요. 누구든지 와도 돼. 여기다 끼면. 그래서 네버 터치, 돈 터치, 프리 터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요 반지를 어디다 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까이 가면 안 되죠. 왜? 그는 임자가 있으니까.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 사람은 임자가 있으니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네버 터치입니다. 절대 안 돼. 여기는 돈 터치. 그냥 안 돼? 그냥 부정선이야. 그러나 좀 더 가까이 오는 건 내가 좀 봐줄게. 이거는 프리 터치. 언제든지 좋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쟤 아직 미혼이네. 여기 끼었으면 미혼이에요. 그리고 또 홀로 든 돌싱도 여기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다 했을 때는 돌싱이긴 돌싱이대로 불구하고 안 돼. 나는 그냥 나 혼자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분명히 여기는 임자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똑같은 반지를 놓고도 네버 터치냐, 돈 터치냐, 프리 터치냐에 따라 가지고 달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지를 어떤 배지를 달았냐, 국회의원 배지 달았냐, 시의원 배지냐, 도의원 배지냐 다 다른 거예요. 배지 하나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넥타이, 남자들은 특히 중요해요. 어떤 넥타이를 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장례 식장에 가는 사람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것조차도 그런 의상 하나하나 다 이게 알려질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그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굉장히. 의상의 의자는 이게 옷 의자지만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실제 옷 입자 나와요. 나오죠. 오늘 나올 거야. 의상에. 네, 그래서 근데 비늘령이 오늘 여기 있었죠. 어쨌든 간에 의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데 어느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볼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의상 속에는 문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들 중에서 뭐가 사람은 다르죠? 바로 옷과 먹는 것과 음식과 주거죠. 이 세 가지만큼은 모든 생명이 다 자기네 종족, 자기네 그 종대로, 종이라는 건 이게 이 종자를 쓰죠. 자기네 종대로 하지만 사람이라는 종만큼은 요 의식주를 항상 자기의 생각대로 딱 만들어가요. 어떤 사람도 나 다른 것도 먹고 싶어. 그런데 개가 풀 뜯는다, 개 풀 뜯는 소리가 나는데 개는 풀 잘 안 먹잖아요. 먹고도 먹겠지만. 그것처럼 고양이 같은 경우가 거기다 뭘 먹어요? 육식을 하지만 얘도 잘 다른 걸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개미 같은 거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똑같은 흰개미랑 똑같은 집을 짓고 삽니다. 똑같은 불개미라면 전 세계 어디 가도 똑같은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언트캐슬 같은 걸 보면은 개미가 어떻게 그 집을 짓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개미는 어떤 종류네? 이게 나와요. 근데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주택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나름대로 주택을 꾸며 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면서도 음식은 꼭 반드시 한식만 먹는 게 아니라 이태리식도 먹을 수 있고 프랑스식도 먹을 수 있고 다른 나라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한국이면서도 꼭 한국만 입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옷을 다 입을 수 있으면 마음대로 입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북한처럼 이렇게 억압된 그런 체제가 아니라 우리는 단일 체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로운 체제다 보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승복 벗고서 살짝
무슬림 옷을 입는다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아프리카 있을 때는 무슬림 옷을 즐겨 입었거든요. 뭐 모자까지 쓰고. 그리고 이렇게 엄청 쫙 내는 창파고 쫙 이렇게 걸으면 걔네들이 내가 무슬림이라고 왜? 수염까지 길렀으니까. 그런데 그런 옷을 내가 어떻게 입더라도